정보처리 기사 2025년 3회 실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지막 기회에서 합격하기 위해 노력하는 당신을 위해 올해 1, 2회 시험을 포함한 최신 3개년 코딩 문제 풀이를 모아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바 언어의 출력값. 이번 문제는 메서드 호출과 참조 전달 방식을 확인하는 출력값 문제입니다. 코드를 보면 데이터 배열은 처음에 A로 시작하고 문자열 변수 S는 B로 시작합니다. 이후 체인지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데이터와 S를 넘겨주고 있죠. 체인지 메서드 안에서 먼저 데이터 8 대괄호 0 다듬등호 S가 실행되면 배열의 첫 번째 값은 B로 바뀝니다. 그 다음 줄의 S 등호 Z는 메서드 안에서만 적용되는 지역 변수 변경이기 때문에 메인 메서드의 S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문자열은 불변 객체라 값이 복사되어 넘어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메인으로 돌아왔을 때 데이터 8 대괄호 0 다듬은 B, 그리고 S도 여전히 B입니다. 최종 출력은 BB가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배열은 참조가 전달되어 내부 값이 바뀌지만 문자열 변수 자체는 호출자 쪽에서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 자바 언어 출력값. 이번 문제는 람다식과 예외 처리 방식을 확인하는 출력값 문제입니다. 코드를 보면 인터페이스 F에는 apply라는 메서드가 있고 run 메서드는 F타입의 객체를 받아서 apply를 호출하며 예외가 발생하면 7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FF를 람다식으로 정의했는데 X가 3보다 크면 예외를 던지고 그렇지 않으면 X 곱하기 2를 반환합니다. 따라서 run 괄호 F 다듬을 호출하면 X가 3이므로 예외가 발생해서 7을 반환합니다. 그 다음 run 괄호 괄호 int n 다듬등호 n 더하기 9 다듬을 호출하면 n은 3가 되고 3 더하기 9, 즉 12을 반환합니다. 최종 출력은 7 더하기 12, 즉 19가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람다식 내부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트라이 대괄호 캐치 구조를 통해 반환값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바 언어 출력값. 이번 문제는 상속과 메서드 오버라이딩, 스태틱 메서드 차이를 확인하는 출력값 문제입니다. 코드를 보면 부모 클래스 패런트에는 X라는 메서드와 ID라는 스태틱 메서드가 있고 차일드 클래스는 패런트를 상속받아 X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하고 문자열 매개 변수를 받는 X 오버로드 메서드와 ID, 스태틱 메서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메인 메서드에서 패런트 레퍼런스 레프를 차일드 객체로 초기화한 후 ref.x 괄호 2 다듬과 ref.id 괄호 다듬을 출력합니다. x 괄호 2 다듬은 오버라이딩된 메서드가 동적 디스패치되어 차일드 클래스의 x 괄호 2 다듬이 실행되므로 2 더하기 3, 즉 5를 반환합니다. 하지만 id 괄호 다듬은 스태틱 메서드라서 정적 바인딩이 적용되어 ref의 타입인 패런트 기준으로 호출되어 p를 반환합니다. 최종 출력은 5 더하기 p, 즉 5p가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오버라이딩된 인스턴스 메서드와 스태틱 메서드 호출 시 참조 타입과 실제 객체 타입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다음, C 언어 출력값. 이번 문제는 원형 Q 구조를 활용한 자료구조 출력값 문제입니다. 코드를 보면 Q 구조체는 배열 A 크기 3와 프론트, 리어 변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 함수는 Q 포인터를 받아 값배를 삽입하고 리어를 원형 연산 괄호 리어 더하기 1 다듬 모드 3로 갱신합니다. d 함수는 Q 앞쪽 값을 반환하고 프론트를 원형 연산 괄호 프론트 더하기 1 다듬 모드 3로 갱신합니다. 메인에서 QQ를 초기화하고 NQ 괄호 $Q, 1 다듬, NQ 괄호 $Q, 2 다듬, DQ 괄호 $Q 다듬, NQ 괄호 $Q, 3 다듬, 을 순서대로 실행합니다. 그 다음 퍼스트는 DQ 괄호 $Q 다듬, 세컨드는 DQ 괄호 $Q 다듬을 호출하여 값을 가져옵니다. Q의 상태를 추적하면 첫 번째 DQ는 1을 제거하고 그 다음 DQ들은 2와 3가 차례로 반환됩니다. 최종 출력은 2 그리고 3이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원형 Q에서 리어와 프론트의 순환 연산과 삽입 삭제 순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C 언어 출력값. 이번에는 구조체와 포인터를 활용한 C 언어 코드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수형 변수 두 개를 담고 있는 구조체가 하나 정의돼 있어요. 이름은 다지입니다. 그 다음 메인 함수에서는 이 구조체를 3개 담은 배열을 만들어요. 각각의 구조체에는 다음과 같은 값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체는 x가 1, y가 2. 두 번째 구조체는 x가 3, y가 4. 세 번째 구조체는 x가 5, y가 6. 이제 이 배열을 가리키는 포인터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 포인터를 다시 이중 포인터로 감싸서 포인터의 포인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동작이 하나 일어나요. 두 번째 구조체의 값을 세 번째 구조체의 값으로 덮어 씌웁니다. 즉, 원래 x가 3이고 y가 4였던 두 번째 구조체가 x가 5, y가 6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값은 두 번째 구조체의 x와 y입니다. 결과는 5 그리고 6. 이렇게 출력됩니다. 정리하자면 구조체 배열에서 두 번째 값을 세 번째 값으로 바꾸는 포인터 연산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5 그리고 6이 출력되는 구조예요. 다음, 자바 언어의 출력값. 자바에서 객체와 배열을 활용한 코드의 흐름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수형 값을 하나 담는 클래스가 정의돼 있어요. 이름은 B5입니다. 이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값을 받아서 내부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제 메인 함수로 들어가 볼게요. 처음에 B5 클래스의 객체 3개가 만들어져요. 각각의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객체는 값이 1, 두 번째 객체는 값이 2, 세 번째 객체는 값이 3입니다. 이 3개의 객체를 배열로 묶습니다. 배열의 첫 번째 자리는 첫 번째 객체, 두 번째 자리는 두 번째 객체, 세 번째 자리는 세 번째 객체예요. 그 다음, 배열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객체를 임시 변수에 저장해요. 그리고 배열의 첫 번째 자리에 세 번째 객체를 넣고 배열의 세 번째 자리에 아까 저장해둔 첫 번째 객체를 다시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배열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자리에 있는 객체가 서로 자리를 바꾸게 돼요. 그 다음엔 배열의 두 번째 자리에 있는 객체의 값을 배열의 첫 번째 자리에 있는 객체의 값으로 바꿔줍니다. 즉, 두 번째 객체의 값이 3으로 바뀌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객체의 값 뒤에 A, 두 번째 객체의 값 뒤에 B, 세 번째 객체의 값 뒤에 C.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문장은 1A 3B 1C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객체의 위치를 바꾸고 값을 복사하는 과정을 통해 두 번째 객체의 값이 3으로 바뀌고 출력은 1A 3B 1C가 되는 구조예요. 다음, C 언어 출력값. 먼저 정수형 값 하나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진 구조체가 정의돼 있어요.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3개의 노드를 만들고 각각의 값은 순서대로 1, 2, 3입니다. 처음에는 이 노드들을 연결 리스트처럼 이어줍니다. 첫 번째 노드는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세 번째를, 세 번째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아요. 그 다음엔 연결을 다시 바꿔요. 세 번째 노드는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고 첫 번째는 다시 두 번째를, 두 번째는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게 됩니다. 이제 연결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세 번째 노드가 첫 번째를 가리키고 첫 번째 노드는 두 번째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끝입니다. 출력은 세 번째 노드부터 시작해서 그 노드의 값, 그 다음 노드의 값, 그 다음 노드의 값 이렇게 3개를 출력합니다.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값은 3, 1, 2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노드 간의 연결을 2번 바꾸고 나서 세 번째 노드를 기준으로 연결된 값들을 출력하면 3, 1, 2가 되는 구조예요. 다음, 파이썬의 출력값. 먼저 리스트에는 1, 2, 3이라는 값이 들어있어요.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요. 각 값에 대해 2배를 곱해서 키와 값으로 저장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에는 키가 1일 때 값은 2, 키가 2일 때 값은 4, 키가 3일 때 값은 6이 들어가요. 그 다음엔 이 딕셔너리의 값들만 모아서 집합으로 만들어줍니다. 이 집합에는 2, 4, 6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리스트의 첫 번째 값을 99로 바꿔요. 하지만 이건 딕셔너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딕셔너리는 이미 리스트의 원래 값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엔 딕셔너리에서 키가 3인 항목의 값을 7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값은 2, 4, 7이 됩니다. 그리고 집합에 99를 추가해요. 이제 집합에는 2, 4, 6, 99가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출력되는 값은
집합과 딕셔너리의 값, 집합 사이의 교집합의 크기예요. 즉, 두 집합에 모두 들어있는 값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집합에는 2, 4, 6, 99가 있고 딕셔너리의 값은 2, 4, 7입니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값은 2와 4, 두 개입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는 2, 즉 숫자 2가 출력돼요. 다음, C 언어 출력값. 문자 하나와 이전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를 가진 구조체가 정의돼 있어요.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하나씩 받아서 연결 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문자열은 BEST, 네 글자입니다. 이 문자열을 한 글자씩 꺼내면서 구조체를 만들고 새로 만든 구조체는 이전 구조체를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리스트가 거꾸로 연결돼요. 즉, 처음엔 B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E, 그 다음엔 S, 마지막으로 T가 들어가면서 연결 순서는 T가 맨 앞, 그 다음이 S, 그 다음이 E, 마지막이 B가 됩니다. 이제 이 연결 리스트를 따라가면서 각 구조체에 들어있는 문자를 하나씩 출력합니다. 출력은 연결된 순서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TSEB 순서로 출력돼요. 결과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출력은 TSEB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문자열을 거꾸로 연결 리스트로 만들고 그 리스트를 따라가며 문자를 출력해서 TSEB가 출력되는 구조예요. 자바 코드의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숫자 5와 숫자 0이 저장된 두 개의 상자가 있어요. 이걸로 나눗셈을 하려고 하는데 0으로 나누는 건 컴퓨터에서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도록 미리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처리하는 장치를 만들어둔 거예요. 그게 바로 트라이와 캐치, 그리고 파이널리라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나눗셈을 시도하지만 0으로 나누는 순간 문제가 생기고 이걸 산술 오류라고 해요. 그래서 산술 오류를 처리하는 첫 번째 캐치가 작동하면서 출력 1이라는 글자가 화면에 찍힙니다. 그 다음엔 어떤 오류가 생기든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파이널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는 출력 5라는 글자가 추가로 찍히게 됩니다. 결국 화면에는 출력 1, 출력 5 이렇게 두 글자가 순서대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0으로 나누는 계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고 그 오류를 처리한 다음 마지막 마무리 작업까지 실행돼서 출력 1, 출력 5가 화면에 나타나는 흐름입니다. C 언어의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자 5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어요. 안에는 B, A, D 이라는 글자가 순서대로 들어있고 마지막 자리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자 상자에는 C라는 글자가 들어갑니다. 처음에 화면에 숫자 하나가 출력돼요. 이건 네 번째 글자인 E와 두 번째 글자인 A 사이의 거리예요. 컴퓨터는 글자도 숫자로 저장하기 때문에 2에서 A를 빼면 숫자 69에서 65를 빼는 셈이 되고 그 결과는 숫자 넷입니다. 그래서 첫 줄에는 숫자 넷이 출력돼요. 그 다음엔 반복문을 돌면서 C보다 더 큰 글자가 처음으로 나오는 위치를 찾습니다. C보다 큰 글자는 D인데 그 위치는 세 번째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있던 D를 임시로 저장해두고 그 자리에 C를 넣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자리부터는 저장해둔 D를 하나씩 뒤로 밀어넣는 방식으로 나머지 글자들을 바꿔줍니다. 이걸 통해 C가 중간에 끼어들고 나머지 글자들이 한 칸씩 뒤로 밀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글자를 순서대로 출력하면 B, A, C, D, E 이렇게 5글자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정리하자면 C라는 글자를 알파벳 순서에 맞게 끼워 넣고 나머지 글자들을 뒤로 밀어내는 방식으로 배열을 정리한 다음 B, A, C, D, E가 출력되는 흐름입니다. C 언어 출력값입니다. 숫자 9개가 들어있는 데이터 상자가 있어요. 각각의 값은 5, 2, 7, 4, 1, 8, 3, 6, 9입니다. 이 값들을 가로 3칸, 세로 3칸짜리 표처럼 배치할 거예요. 표를 채우는 방식은 조금 독특해요. 단순히 순서대로 넣는 게 아니라 계산을 통해 위치를 정해서 하나씩 넣습니다. 이 과정에서 값들이 약간 섞인 형태로 표에 들어가게 돼요. 표가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 그 안에 있는 숫자들을 하나씩 꺼내서 계산을 합니다. 계산 방식은 짝수 번째 숫자는 그대로 더하고 홀수 번째 숫자는 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숫자는 더하고 두 번째는 빼고 세 번째는 다시 더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모두 마치면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화면에 출력합니다.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숫자는 13,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숫자 9개를 계산된 위치에 따라 표에 채우고 그 표 안의 숫자들을 번갈아 더하고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13이 출력되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자바입니다. 부모 역할과 자식 역할을 하는 두 가지 설계도가 있어요. 자식 하나를 만들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부모 단계가 먼저 실행됩니다. 먼저 부모 단계부터 진행돼요. 부모 쪽 숫자 상자 위는 처음에 1이고 이걸 하나 올려서 2가 됩니다. 그 값을 전체 합에 더해 전체 합은 2가 돼요. 이어서 보여주기 기능을 부르는데 겉으로는 부모의 기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식 쪽 버전이 실행됩니다. 이 기능은 전체 합에 2배를 더한 따라서 2 더하기 2 곱하기 2는 6이 됩니다. 이제 자식 단계가 이어져요. 자식의 숫자 상자 위는 처음에 10입니다. 여기에 2를 더해 12가 되고 그 값을 전체 합에 더하면 전체 합은 18이 됩니다. 바로 이어서 을을 하나 올려 자식의 위는 13이 돼요. 그리고 다시 보여주기 기능을 실행합니다. 이번에도 자식 버전이 적용돼서 18 더하기 18 곱하기 2는 54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합을 화면에 보여줍니다. 결과는 54입니다. 자바입니다. 먼저 인트 대괄호 닫기 데이터라는 이름의 상자에 3, 5, 8, 12, 17 이렇게 5개의 숫자가 차례대로 들어있어요. 메인 함수에서는 펑크라는 이름의 함수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시작 위치를 0, 끝 위치를 데이터.length-1 즉 4로에서 실행돼요. 펑크 함수의 동작을 따라가 볼게요. 만약 시작 위치가 끝 위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0을 바로 돌려주고 끝나요. 처음에는 시작이 0, 끝이 4이니 조건에 안 걸리고 중간 위치 미드는 0 더하기 4 나누기 2가 돼요. 이 인덱스에 있는 값은 8입니다. 이제 8에다가 왼쪽 구간 결과와 오른쪽 구간 결과 중 더 큰 값을 더할 거예요. 왼쪽 구간은 인덱스 0부터 2까지입니다. 이 구간의 미드는 0 더하기 2 나누기 2일이 되고 값은 5예요. 다시 이 5에 왼쪽 0일과 오른쪽 2 구간 결과 중 더 큰 값을 더합니다. 0일 구간의 미드는 0 더하기 1 나누기 2 0, 값은 3. 그 이유는 한 칸짜리라서 더할 게 없어요. 결과는 3. 이 구간은 바로 0을 돌려줍니다. 둘 중 더 큰 건 3. 그래서 5 더하기 3, 8이 왼쪽 구간 결과예요. 오른쪽 구간은 인덱스 3부터 4까지입니다. 미드는 3 더하기 4 나누기 2, 3, 값은 12입니다. 왼쪽과 오른쪽 한 칸씩만 남아서 둘 다 0을 반환해요. 그래서 오른쪽 구간 결과는 그대로 10이에요. 이제 처음 구간으로 돌아와서 8 더하기 맥스 8, 12, 8 더하기 12, 20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화면에는 20이 출력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함수는 중간 값을 고르고 양쪽 구간 중 더 큰 합을 선택 거기에 중간 값을 더하는 방식을 반복해서 최종 합이 20이 되고 이게 출력되는 구조예요. 파이썬입니다. 먼저 노드라는 설계도가 있어요. 노드 하나에는 값 하나와 그 노드가 품고 있는 여러 자식 노드들이 들어갑니다. 트리라는 함수는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서 노드를 만들고 순서대로 부모와 자식을 연결해 나갑니다. 규칙은 첫 번째 노드를 뿌리로 하고 인덱스 i-1을 2로 나눈 몫을 부모 인덱스로 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완전히 진 트리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값이 3, 5, 8, 12, 15, 18, 21이면 3이 부모가 돼서 5와 8이 자식, 5의 자식으로 12와 15, 8의 자식으로 18과 21이 붙는 구조가 돼요. 칼크라는 함수는 주어진 노드에서 시작해 트리를 내려가면서 값을 더하는데 특이한 규칙이 있습니다. 트리의 깊이 레벨이 홀수일 때만 그 노드의 값을 더하고 짝수일 때는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 자식 노드들에 대해서는 레벨을 하나 올려서 같은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제 루트 노드, 값이 3인 노드부터 시작합니다. 레벨은 0이니 값은 더하지 않고 자식인 5와 8로 내려갑니다. 5 쪽은 레벨 1이니 값을 더합니다. 5의 자식은 12와 15이고 레벨 2는 값은 건너뛰고 합은 0이 돼요. 그래서 5쪽 합은 5가 됩니다. 8쪽도 레벨 1이어서 값을 더합니다. 8의 자식은 18과 21이고 레벨 2는 값은 건너뛰니 둘 다 0을 돌려줍니다. 그래서 8쪽 합은 8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루트에서는 5쪽 합 5와 8쪽 합 8을 더해서 최종 합은 13이 되고 이 값이 화면에 출력됩니다. C 언어입니다.
먼저 데이터라는 구조가 정의돼 있어요. 안에는 정수형 값 하나와 다음 데이터를 가리키는 화살표 역할의 넥스트가 들어갑니다. 인서트라는 기능은 새로운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 값과 넥스트를 채운 뒤 리스트의 맨 앞에 붙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헤드가 가리키는 위치가 새 노드를 향하도록 바뀌게 돼요. 메인 함수에서는 처음에 헤드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i가 1부터 5까지 변하면서 인서트를 5번 실행합니다. 중요한 건 인서트는 항상 맨 앞에 붙이기 때문에 최종 순서는 5, 4, 3, 2, 1이 됩니다. 그 다음 리커넥트라는 기능을 실행하는데 이번에는 값이 3인 노드를 찾아서 맨 앞으로 가져오는 작업이에요. 헤드부터 탐색하다가 3을 찾으면 그 전 노드가 가리키던 다음을 3 다음으로 바꾸고 3이 가리키던 넥스트를 원래 헤드로 바꾼 뒤 헤드를 3으로 변경합니다. 결과적으로 리스트 순서는 3, 5, 4, 2, 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서를 차례대로 출력하면 3, 5, 4, 2, 1, 즉 화면에는 3, 5, 4, 1이 붙어서 출력되고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다음도 C 언어입니다. 먼저 스튜던트라는 설계도가 있어요. 안에는 이름을 담는 캐릭터 포인터 네임, 그리고 점수셋을 담는 인트 스코어 배열이 들어갑니다. DEC라는 기능은 정수 하나를 받아서 비트 엔드 0xa5를 해요. 비트 엔드는 둘 다 1이 켜진 자리만 남기고 나머지는 꺼버리는 필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썸이라는 기능은 스튜던트 한 명을 받아요. 그 학생의 점수셋 각각의 DEC를 적용한 값을 모두 더해서 돌려줍니다. 메인 흐름에서는 학생 둘을 준비해요. 첫째는 킴, 점수는 0xa0, 0xa5, 0xdb. 둘째는 리, 점수는 0xa0, 0x2d, 0xa1입니다. 그런 다음 두 사람에 대해 썸을 구해 합쳐요. 이제 실제 계산을 하나씩 해볼게요. 킴, 0xa0 비트 엔드 0xa5는 0xa0, 값은 160. 0xa5 비트 엔드 0xa5는 0xa5, 값은 165. 0xdb 비트 엔드 0xa5는 0xa1, 값은 129. 합은 160 더하기 165 더하기 129, 454. 리리 0xa0 비트 엔드 0xa5는 0xa0, 값은 160. 0x22d 비트 엔드 0xa5는 0xa5, 값은 165. 0xa1 비트 엔드 0xa5는 0xa1, 값은 129. 합은 역시 454. 두 사람의 합을 더하면 454 더하기 454. 최종 결과는 908. 프로그램은 이 값을 화면에 출력합니다. 마지막, 자바입니다. 먼저 메인이라는 시작 부분에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calc라는 기능을 부릅니다. 여기서는 문자열 5를 넣어서 실행합니다. 문자열을 받는 calc 기능이 시작되면 문자 5를 정수 5로 바꿉니다. 정수가 1 이하라면 그대로 돌려주지만 5인이 그렇지 않아서 calc에 4를 넣은 값과 calc에 2를 넣은 값, 이 두 개를 더합니다. calc 4는 정수를 받는 버전이 실행되는데 4일 경우에는 calc 3과 calc 2를 더합니다. 먼저 calc 3은 calc 2와 calc 2를 더하는데 calc 2는 calc 1과 calc 0을 더해서 1이 되고 calc 1은 그대로 1입니다. 그래서 calc 3은 1이 더하기 1, 2가 됩니다. 다시 calc 4로 돌아와서 2는 그대로 1이고 2와 2를 더해서 4의 결과는 3이 됩니다. 다음으로 calc 2는 아까 계산한 대로 1이 됩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calc 4의 결과 3과 calc 2의 결과 1, 이 둘을 더하면 4가 됩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4가 출력됩니다. 즉, 문자열 5가 들어와서 정수로 바뀌고 정수를 받는 calc와 문자열을 받는 calc가 번갈아 실행되며 마지막 결과로 4가 나오는 흐름입니다. 자바 코드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메인에서 정적 문자열 배열 S를 크기 셋으로 준비합니다. 첫 번째 칸에는 알파벳 A, 두 번째 칸에도 알파벳 A, 세 번째 칸에는 뉴 문자열 알파벳 A를 넣습니다. 겉모습은 모두 알파벳 A로 같지만 세 번째 칸은 새로운 객체일 뿐 내용은 같습니다. 그 다음 펑크를 S와 셋으로 부릅니다. 펑크의 첫 번째 반복에서는 인덱스 1이 시작점이고 셋보다 작은 동안 돌게 되니 인덱스 1과 인덱스 2 두 번만 비교합니다. 앞 칸과 현재 칸의 문자열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서 같으면 알파벳 O를 출력하고 다르면 알파벳 N을 출력합니다.
인덱스 1에서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둘 다 알파벳 A라서 같으므로 알파벳 O를 출력합니다. 인덱스 2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내용이 같으므로 또 알파벳 O를 출력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반복에서 배열 S에 들어있는 문자열들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바로 출력합니다. 첫 번째는 알파벳 A, 두 번째도 알파벳 A, 세 번째도 알파벳 A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화면에는 알파벳 O 두 번, 이어서 알파벳 A 세 번이 띄어쓰기 없이 붙어서 출력됩니다. 최종 출력은 555AAA입니다. 다음은 파이썬입니다. 먼저 리스트 LST에는 숫자 1, 2, 3, 4, 5, 6이 차례대로 들어 있습니다. 펑크라는 기능은 리스트의 길이를 2로 나눈 몫만큼 반복합니다. 지금은 길이가 6이니 길이 나누기 2는 3이고 그래서 i는 0부터 2까지 3번 돌게 됩니다. i가 0일 때 첫 번째 칸과 마지막 칸을 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1과 6이 자리를 바꿉니다. i가 1일 때 두 번째 칸과 끝에서 두 번째 칸을 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2와 5가 자리를 바꿉니다. i가 2일 때 세 번째 칸과 끝에서 세 번째 칸을 서로 바꿉니다. 그래서 3과 4가 자리를 바꿉니다. 이 과정을 마치면 리스트는 6, 5, 4, 3, 2, 1이 됩니다. 이제 프린트로 리스트의 짝수 번째 위치에 있는 값들의 합에서 홀수 번째 위치에 있는 값들의 합을 뺀 값을 출력합니다. 짝수 번째 위치 값들은 인덱스 0, 2, 4의 값들이니 6, 4, 2이고 합은 10입니다. 홀수 번째 위치 값들은 인덱스 1, 3, 5의 값들이니 5, 3, 1이고 합은 9입니다. 12에서 9를 빼면 3이 됩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3이 출력됩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펑크라는 기능 안에는 정적 변수 x가 있고 처음에는 0입니다. 이 기능이 불릴 때마다 x에 1을 더하고 그 값을 돌려줍니다. 정적 변수이기 때문에 값이 계속 이어집니다. 메인에서는 일반 변수 x가 1, 합계를 저장할 섬은 0으로 시작합니다. 반복은 i가 0부터 4보다 작을 때까지 총 4번 돕니다. 첫 번째에 메인의 x는 1이므로 하나 더해 2가 됩니다. 펑크를 부르면 정적 x는 0에서 1을 더해 2, 섬은 0에서 1을 더해 2가 됩니다. 두 번째에 메인의 x는 3, 정적 x는 2에서 1을 더해 4, 섬은 2에서 4를 더해 5가 됩니다. 세 번째에 메인의 x는 4, 정적 x는 4에서 1을 더해 6, 섬은 5에서 6을 더해 11이 됩니다. 네 번째에 메인의 x는 5, 정적 x는 6에서 1을 더해 8, 섬은 11에서 8을 더해 20이 됩니다. 결국 화면에는 20이 출력됩니다. 다음은 파이썬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펑크라는 기능은 값을 하나 받아서 타입이 int와 같으면 100을 돌려주고 타입이 문자열과 같으면 그 값의 길이를 돌려주며 그 밖의 타입이면 20을 돌려줍니다. A는 문자열 100.0이라서 타입이 문자열이고 길이는 5이 됩니다. 따라서 펑크 A는 5을 돌려줍니다. B는 실수 100.0이라서 타입이 플로트이고 조건에 맞지 않으므로 20을 돌려줍니다. C는 숫자 100과 200을 담은 묶음, 즉 튜플이라서 마찬가지로 20을 돌려줍니다. 이 세 값을 더하면 5 더하기 20 더하기 20은 45가 되고 프린트는 45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메인에서는 먼저 베이스 타입 변수 A를 만들되 실제 안에는 더라이버트 객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더라이버트 타입 변수 B에도 더라이버트 객체를 넣습니다. 출력문에서 A의 get x를 부릅니다. 여기서는 A가 베이스 타입으로 선언돼 있어도 실제 객체가 더라이버트이므로 더라이버트 안에 get x가 실행됩니다. 더라이버트 안에 x값은 7이고 2를 3 곱하니 21이 됩니다. 그 다음 A.x를 봅니다. 변수 선언 타입이 베이스이기 때문에 베이스 안에 x값이 사용됩니다. 베이스 안에 x값은 3입니다. 그 다음 B의 get x를 부르면 B는 더라이버트 타입이므로 더라이버트 안에 get x가 실행됩니다. 더라이버트 안에 x값 7에 3을 곱해 2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B.x는 더라이버트 안에 x값 7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이 네 값을 순서대로 더하면 21 더하기 3 더하기 21 더하기 7이 됩니다. 먼저 21과 3을 더하면 24, 여기에 21을 더해 45, 여기에 7을 더하면 50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50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노드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안에는 값 하나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들어 있습니다. 메인 흐름에서 N1, N2, N3이라는 노드를 각각 값과 널로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 연결을 만듭니다. N1의 다음은 N3을 가리키게 하고 N3의 다음은 N2를 가리키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 연결 순서는 값이 1, 그 다음 값이 3, 그 다음 값이 2입니다. 이제 펑크 기능을 N2를 가리키게 해서 실행합니다. 펑크 기능은 현재 노드와 그 다음 노드가 모두 널이 아닐 동안 반복합니다. 반복마다 현재 노드와 그 다음 노드의 값을 서로 바꿉니다. 그리고 현재 노드를 두 칸 뒤로 이동시킵니다. 첫 번째 반복에서 현재는 값이 1, 다음은 값이 3입니다. 둘의 값을 바꾸면 현재는 3, 다음은 1이 됩니다. 그리고 두 칸 뒤로 가면 값이 2인 노드로 이동합니다. 이제 현재는 값이 2인 노드인데 이 노드의 다음은 널임으로 반복을 멈춥니다. 이제 연결은 값이 3, 값이 1, 값이 2 순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서를 앞에서부터 출력하면 3, 1, 2가 붙어서 화면에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3일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메인에서 정수 배열 ARR에는 값 3, 1, 4, 1, 5가 순서대로 들어 있습니다. 포인터 P는 이 배열의 첫 칸을 가리키고 이 포인터를 가리키는 포인터 PP도 준비됩니다. num이라는 정수는 6으로 시작하지만 뒤에서 다른 값으로 바뀝니다. 펑크라는 기능은 포인터 to 포인터와 크기를 받아서 i가 0부터 크기보다 작을 때까지 하나씩 올리면서 반복합니다. 반복 안에서는 배열의 i번째 칸 값을 원래 값에 i를 더한 뒤 크기로 나눈 나머지로 바꿉니다. 실제로 계산해보면 i가 0일 때 배열 첫 칸은 3이었고 3에 0을 더하면 3, 크기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어서 그대로 3이 됩니다. i가 1일 때 둘째 칸은 1이었고 1에 2를 더하면 2는 크기 5로 나눈 나머지가 2라서 값이 2로 바뀝니다. i가 2일 때 셋째 칸은 4였고 4에 2를 더하면 6, 크기 5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므로 값이 1로 바뀝니다. i가 3일 때 넷째 칸은 1이었고 1에 3을 더하면 4, 크기 5로 나눈 나머지가 4라서 값이 4로 바뀝니다. i가 4일 때 다섯째 칸은 5였고 5에 4를 더하면 9, 크기 5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되어 값이 4로 바뀝니다. 이 과정을 마친 뒤 배열은 3, 2, 1, 4, 4가 됩니다. 다시 메인으로 돌아와 num의 배열의 셋째 칸, 즉 인덱스 2의 값을 넣습니다. 이 값은 1입니다. 프린트는 num을 출력하므로 화면에는 1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1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메인에서는 합계를 저장할 sum을 0으로 시작합니다. 트라이 안에서 펑크를 부르는데 이 펑크는 실행 즉시 UR 포인터 예외를 던집니다. 트라이에서 UR 포인터 예외가 발생하면 첫 번째 캐치인 UR 포인터 예외받는 부분이 실행됩니다. 여기서 sum에 1을 더하니 sum은 1이 됩니다. 그 다음 파이널리 블록은 예외와 상관없이 반드시 실행됩니다. 여기서 sum에 100을 더하니 sum은 1이었던 값에서 100을 더해 101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가 sum을 출력하므로 화면에는 101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101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메인에서는 컬렉션에 제네릭 타입을 명시하지 않고 숫자 0을 넣어 새로 만듭니다. 생성자에서는 이 값을 밸류에 저장합니다. 프린트 기능을 호출하면 새로운 프린터를 만들어 밸류를 넣어 프린트 기능을 부릅니다. 밸류는 정수 0이지만 컴파일 시점에는 제네릭 타입이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오브젝트 타입으로 취급됩니다. 프린터 안에는 같은 이름의 프린트 기능이 3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매개 변수가 인티저, 하나는 오브젝트, 하나는 넘버입니다. 메서드 호출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컴파일 시점의 매개 변수 타입에 따라 정해집니다. 지금은 제네릭 타입이 오브젝트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3가지 중 오브젝트를 받는 버전이 선택됩니다. 그래서 실행되면 알파벳 B와 값 0이 붙어서 출력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B형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메인에서는 먼저 정수 배열 A에는 값 1, 2, 3, 4를 넣어 새로 만들고 B에도 똑같이 값 1, 2, 3, 4를 넣어 새로 만듭니다. C에는 값 1, 2, 3을 넣어 새로 만듭니다. 그 다음 체크 기능을 3번 부릅니다. 첫 번째는 A와 B를 넣고 두 번째는 A와 C를 넣고 세 번째는 B와 C를 넣습니다.
체크 기능 안에서는 두 배열 변수가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내용이 아니라 참조가 같은지를 보는 것이므로 두 변수가 완전히 같은 배열을 가리킬 때만 참이됩니다. 첫 번째 호출에서 A와 B는 같은 값을 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배열이므로 참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조건이 거짓이 되어 알파벳 n이 출력됩니다. 두 번째 호출에서 A와 C도 서로 다른 배열이므로 역시 알파벳 n이 출력됩니다. 세 번째 호출에서 B와 C도 서로 다른 배열이므로 또 알파벳 n이 출력됩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알파벳 n이 3번 연속 붙어서 출력됩니다. 최종 출력값은 NNN입니다. 다음은 파이썬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A에는 문자열 A, B, D, C, A, B, C, A, B, C, A가 들어 있습니다. P1은 문자열 A, B, P2는 문자열 C, A입니다. 펑크 계산 기능은 첫 번째 인자로 받은 문자열 X 안에서 두 번째 인자로 받은 문자열 Y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셉니다. i는 0부터 x의 길이보다 하나 작을 때까지 반복하며 매번 x에서 i 위치부터 y의 길이만큼 잘라낸 부분을 템프에 넣습니다. 템프가 y와 같으면 결과에 2를 더합니다. 먼저 펑크 계산에 a와 p1을 넣어 실행합니다. p1의 길이는 2입니다. i 0일 때 잘라낸 부분은 a, b, 같으니 결과는 1이 됩니다. i 1일 때는 b, d, 다르니 그대로입니다. i 2는 d, c, 다릅니다. i 3은 c, a, 다릅니다. i 4는 a, b, 같으니 결과는 2가 됩니다. i 5는 b, c, 다릅니다. i 6은 c, a, 다릅니다. i 7은 a, b, 같으니 결과는 3이 됩니다. i 8은 b, c, 다릅니다. i 9는 c, a, 다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호출의 결과는 3입니다. 다음으로 펑크 계산에 a와 p2를 넣습니다. p2의 길이도 2입니다. i 0은 a, b, 다릅니다. i 1은 b, d, 다릅니다. i 2는 d, c, 다릅니다. i 3은 c, a, 같으니 결과는 1이 됩니다. i 4는 a, b, 다릅니다. i 5는 b, c, 다릅니다. i 6은 c, a, 같으니 결과는 2가 됩니다. i 7은 a, b, 다릅니다. i 8은 b, c, 다릅니다. i 9는 c, a, 같으니 결과는 3이 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호출의 결과도 3입니다. 이제 아웃에는 문자열 a, b, 첫 번째 결과 3, 문자열 c, a, 두 번째 결과 3이 순서대로 붙습니다. 즉 a, b, 3, c, a, 3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a, b, 3, c, a, 3입니다.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2차원 정수 배열 ARR에는 값 1, 2, 3, 4, 5, 6, 7, 8, 9가 순서대로 채워집니다. 즉 첫 번째 줄은 1, 2, 3이고 두 번째 줄은 4, 5, 6, 세 번째 줄은 7, 8, 9입니다. 그 다음 정수 포인터 배열 P, ARR에는 두 개의 원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 원소는 ARR의 두 번째 줄, 즉 4, 5, 6이 들어있는 줄의 첫 칸 주소입니다. 두 번째 원소는 ARR의 세 번째 줄, 즉 7, 8, 9가 들어있는 줄의 첫 칸 주소입니다. 이제 프린트해서 계산을 봅니다. 먼저 PARR 대괄호 1 대괄호 1은 PARR의 두 번째 원소가 가리키는 줄의 두 번째 값입니다. 두 번째 줄은 7, 8, 9이므로 두 번째 값은 8입니다. 그 다음 별표 괄호 안에 PARR 대괄호 1 더하기 2는 PARR의 두 번째 원소 주소에서 두 칸 뒤의 값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줄의 첫 칸에서 두 칸 뒤면 세 번째 값, 즉 9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별표 PARR은 PARR의 첫 번째 원소가 가리키는 줄의 첫 값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원소는 두 번째 줄의 첫 칸을 가리키므로 그 값은 4입니다. 이 세 값을 더하면 8 더하기 9 더하기 4가 됩니다. 8과 9를 더하면 17, 여기에 4를 더하면 21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21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메인에서는 정수 배열 A의 값 1부터 9까지 차례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ODD 넘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출력문에서는 ODD 넘버의 섬 기능을 두 번 부릅니다. 첫 번째는 A와 불린 값 true를 넣고 두 번째는 A와 불린 값 false를 넣습니다. 두 결과를 쉼표와 공백으로 이어서 출력합니다. 섬 기능은 배열과 불린 값을 받아서 불린 값이 true이면 배열 안에 홀수만 더하고
불린 값이 폴스이면 배열 안에 짝수만 더합니다. 첫 번째 호출에서는 불린 값이 true이므로 홀수만 더합니다. 배열 안에 홀수는 1, 3, 5, 7, 9입니다. 이들을 더하면 1 더하기 3은 4, 여기에 5는 9, 여기에 7은 16, 여기에 9는 25가 됩니다. 두 번째 호출에서는 불린 값이 폴스이므로 짝수만 더합니다. 배열 안의 짝수는 2, 4, 6, 8입니다. 이들을 더하면 2는 2, 여기에 4는 6, 여기에 6은 12, 여기에 8은 20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결과는 25, 두 번째 결과는 22입니다. 출력문은 이 둘을 쉼표와 공백으로 이어서 보여주므로 최종 출력값은 25, 공백, 20, 즉 25, 20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메인에서 st1은 문자열 FIRST, st2는 문자 배열로 STSTRING로 시작합니다. 결과를 저장할 리절트는 0입니다. fn 기능은 두 번째 인자로 받은 문자열을 첫 번째 인자로 받은 위치에 복사합니다. 내부에서 s가 가리키는 문자가 문자열 끝 표시가 아닐 동안 d가 가리키는 위치에 그 문자를 넣고 각각 한 칸씩 이동합니다. 마지막에 d 위치에 문자열 끝 표시를 넣어 마무리합니다. 메인에서 fn을 st2와 st1으로 호출하면 st2의 내용이 first로 바뀝니다. 그 다음 for 문에서 i를 0부터 시작해 st2의 i 번째 문자가 문자열 끝 표시가 아닐 동안 i를 하나씩 올리며 리절트에 더합니다. i 0일 때 리절트는 0, i 1이면 리절트는 1이 되고 i 2면 리절트는 3이 되고 i 3이면 리절트는 6이 되고 i 4이면 리절트는 10이 아니라 4를 더해 10이 됩니다. i 5는 문자열 끝 표시를 만나 반복이 끝납니다. 따라서 리절트의 최종값은 10이고 화면에는 10이 출력됩니다. 최종 출력값은 10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메인에서는 문자열 A, B, A, C, A, B, C, D를 준비합니다. 불린 배열 C는 크기가 256으로 처음에는 전부 거짓입니다. 출력문에서 계산 fn 기능을 문자열 길이 -1, 그리고 씬 배열과 함께 호출합니다. 문자열 길이는 8이므로 길이 -1은 7입니다. 계산 fn 기능은 인덱스가 0보다 작아지면 빈 문자열을 돌려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재 인덱스의 문자를 C에 담고 인덱스를 하나 줄여 재기 호출한 결과를 리절트에 담습니다. 그리고 C 문자가 아직 씬 배열에서 참으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씬 배열에서 해당 문자를 참으로 바꾸고 C와 리절트를 이어서 돌려줍니다. 이미 참이라면 리절트만 돌려줍니다. 실제로 흐름을 따라가면 인덱스 7에서 문자는 D입니다. D는 처음이므로 참으로 표시하고 D를 이어줍니다. 인덱스 6은 C, 처음이므로 C를 이어줍니다. 인덱스 5는 B, 처음이므로 B를 이어줍니다. 인덱스 4는 A, 처음이므로 A를 이어줍니다. 인덱스 3은 C인데 이미 참이므로 건너뜁니다. 인덱스 2는 A인데 이미 참이므로 건너뜁니다. 인덱스 1은 B인데 이미 참이므로 건너뜁니다. 인덱스 0은 A인데 이미 참이므로 건너뜁니다. 이 과정을 거꾸로 이어붙이면 처음 참이 된 순서대로 D, C, B, A가 앞에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DCBA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메인에서 정수 A는 11, B는 19로 시작합니다. 스왑 기능을 부르지만 이 기능은 매개 변수를 값으로 받기 때문에 메인 안에 A와 B에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즉 스왑이 끝난 뒤에도 A는 여전히 11, B는 여전히 19입니다. 이제 스위치문에서 A를 기준으로 분기합니다. A는 11이므로 케이스 11부터 실행됩니다. 케이스 11에서 B에 2를 더하니 B는 19에서 2가 더해져 21이 됩니다. 케이스 11에는 브레이크가 없으므로 바로 이어서 디폴트로 내려갑니다. 디폴트에서 B에 3을 더하니 B는 24가 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로 스위치문을 빠져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에서 A-B를 계산합니다. A는 11, B는 24이므로 11에서 24를 빼면 -13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13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노드라는 구조체가 있습니다. 안에는 정수 하나와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들어 있습니다. 메인에서 노드 A는 값 10, 다음은 비어있고 노드 B는 값 20, 다음은 비어있고 노드 C는 값 30, 다음은 비어있습니다.
헤드라는 포인터는 A를 가리키게 합니다. 그리고 A의 다음을 B로 연결하고 B의 다음을 C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결 순서는 A, B, C 순서로 이어집니다. 이제 출력할 때 헤드가 가리키는 노드의 다음 노드로 이동합니다. 그 노드의 값은 20입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20이 출력됩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메인에서 문자열은 ITIST, EST, STRING입니다. 이 문자열을 T라는 글자를 기준으로 잘라서 배열에 담습니다. 잘라낼 때 기준 문자는 사라지고 그 사이사이의 조각들이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앞에서부터 잘라보면 첫 번째 조각은 I, 두 번째 조각은 IS, 세 번째 조각은 ES, 네 번째 조각은 SRING가 아니라 사실은 S 하나만 남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열을 T로 나누면 마지막 부분에서 T 바로 뒤에 오는 글자가 S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출력문에서는 네 번째 조각, 즉 인덱스 3에 해당하는 값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S가 출력됩니다. 최종 출력값은 S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커넥션이라는 클래스 안에는 정적 변수 언더바 INST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 카운트는 0으로 시작합니다. get 기능은 언더바 INST가 비어 있으면 새로운 커넥션 객체를 만들어서 언더바 INST에 넣고 그 객체를 돌려줍니다. 이미 값이 있으면 그 값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 전체에서 커넥션 객체는 하나만 만들어집니다. 카운트 기능은 카운트 값을 하나 올립니다. get 카운트 기능은 현재 카운트 값을 돌려줍니다. 메인에서 커넥션 get을 호출해 커넥션 1을 만듭니다. 이때 객체가 처음 만들어집니다. 커넥션 1의 카운트를 한번 올리면 카운트는 1이 됩니다. 다시 커넥션 get을 호출해 커넥션 2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미 객체가 있으므로 같은 객체를 돌려받습니다. 카운트를 한번 올리면 카운트는 2가 됩니다. 세 번째로 커넥션 get을 호출해 커넥션 3를 만듭니다. 역시 같은 객체를 받습니다. 카운트를 한번 올리면 카운트는 3이 됩니다. 그 다음 커넥션 1의 카운트를 한번 더 올리면 카운트는 4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커넥션 1의 get 카운트를 출력하므로 화면에는 4가 나타납니다. 최종 출력값은 4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수 V1은 0, V2는 35, V3는 29로 시작합니다. 조건문에서 V1이 V2보다 큰지를 먼저 봅니다. 0이 35보다 크지 않으므로 거짓입니다. 사막 연산자에서는 거짓일 때 V2를 선택하므로 조건식 전체 값은 V1, 즉 0이 됩니다. 이 값이 조건문의 판단 기준이 되는데 0은 거짓으로 취급되므로 조건문은 그렇지 않은 경우, 즉 else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else 안에서는 V3를 왼쪽으로 2비트만큼 옮깁니다. 29를 왼쪽으로 2비트 옮기면 29 곱하기 4가 되어 116이 됩니다. V2는 그대로 35, V3는 116이 된 상태에서 프린트는 두 값을 더한 결과를 출력합니다. 35와 116을 더하면 151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151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메인에서 문자열은 A, B, C, D, E, F, G, H입니다. 리버스 기능은 문자열을 거꾸로 뒤집습니다. 처음과 끝을 바꾸고 안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며 계속 바꿉니다.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문자열은 H, G, F, E, D, C, B, A가 됩니다. 이제 길이를 구하면 8글자입니다. 포문에서 I를 1부터 시작해 길이보다 작을 동안 2씩 증가시키며 반복합니다. 즉 인덱스 1, 3, 5, 7 위치의 글자를 차례로 출력합니다. 인덱스 1이면 G, 인덱스 3이면 E, 인덱스 5는 C, 인덱스 7이면 A가 됩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G, E, C, A가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최종 출력값은 G, C, A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뱅크 어카운트라는 구조체 안에는 계좌번호와 잔액이 들어 있습니다. 메인에서 my account라는 변수를 만들고 초기화 기능을 호출해 계좌번호는 9981, 잔액은 2200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amount라는 변수를 100으로 설정합니다. xxx 기능을 호출하면 amount 값이 0보다 크고 현재 잔액보다 작으므로 잔액에서 amount를 뺍니다. 2200에서 100을 빼면 2100이 됩니다. 이제 YYY 기능을 호출합니다. 이 기능은 잔액의 1 더하기 0.1,
즉 1.1을 세 제곱한 값을 곱합니다. 1.1의 세 제곱은 약 1.331입니다. 2100에 1.331을 곱하면 2795.1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프린트는 계좌번호와 잔액을 소수 둘째 자리까지 출력합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9981, 공백, AND, 공백, 2795.1이 나타납니다. 최종 출력값은 9981, 안 2795.1입니다. 다음은 파이썬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자열 리스트에는 서울, 경기도를 뜻하는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이 순서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어붙일 기준 문자열은 대문자 S로 시작합니다. 반복문에서는 리스트의 항목을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면서 각 단어의 두 번째 글자를 골라서 뒤에 이어붙입니다. 두 번째 글자만 차례대로 뽑아보면 서울에서는 소문자 E, 경기에서는 소문자 Y, 인천에서는 소문자 N, 대전에서는 소문자 A, 대구에서도 소문자 A, 부산에서는 소문자 U가 됩니다. 처음에 있던 대문자 S 뒤에 E, Y, N, A, A, U를 이어붙이면 S, E, Y, N, A, A, U가 되고 바로 세너가 됩니다. 최종 출력값은 세너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클래스 1에는 정수 A와 B가 있고 생성자에서 두 값을 받아 저장합니다. 프린트 기능은 A와 B를 더한 값을 출력합니다. 클래스 2는 클래스 1을 상속받습니다. 정수 P5는 3으로 시작합니다. 생성자에서는 정수 I를 받아 슈퍼 생성자의 I와 I 더하기 2를 넘겨줍니다. 프린트 기능은 P5 곱하기 P5, 즉 3 곱하기 3의 값을 출력합니다. 메인에서 클래스 1 타입의 변수 1에 클래스 2 객체를 넣습니다. I 값은 10입니다. 이때 슈퍼 생성자에는 10과 11이 전달되어 A와 B가 초기화됩니다. 하지만 프린트를 호출하면 변수 타입이 클래스 1이라도 실제 객체는 클래스 2이므로 오버라이딩된 클래스 2의 프린트가 실행됩니다. 여기서는 P5 곱하기 P5, 즉 3 곱하기 3이 계산되어 9가 출력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9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포인터 P는 문자열 IT, 공백, IS, 공백, 숫자 8을 가리킵니다. 결과를 담을 배열 리절트가 준비됩니다. 포문에서 I를 0부터 시작해 P 대괄호 I가 문자열 끝 표시가 아닐 동안 반복합니다. 각 글자에 대해 조건을 검사해 변환합니다.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 I입니다. 대문자이므로 대문자 A에서 9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I에 5를 더하면 14이 되고 25로 나눈 나머지는 그대로 14. 여기에 대문자 A를 더하면 대문자 N이 됩니다. 두 번째 글자는 소문자 T입니다. 소문자 A에서 19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T에 10을 더하면 29, 26으로 나눈 나머지는 3. 여기에 소문자 A를 더하면 소문자 D가 됩니다. 세 번째 글자는 공백이므로 그대로 공백입니다. 네 번째 글자는 소문자 I입니다. 소문자 A에서 8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I에 10을 더하면 18. 여기에 소문자 A를 더하면 소문자 S가 됩니다. 다섯 번째 글자는 소문자 S입니다. 소문자 A에서 18번째 글자에 해당하는 S에 10을 더하면 28, 26으로 나눈 나머지는 2. 여기에 소문자 A를 더하면 소문자 C가 됩니다. 여섯 번째 글자는 공백이므로 그대로 공백입니다. 일곱 번째 글자는 숫자 8입니다. 숫자 0에서 8번째에 해당하는 8에 3을 더하면 11, 10으로 나눈 나머지는 1. 여기에 숫자 0을 더하면 숫자 1이 됩니다. 마지막에 문자열 끝 표시를 넣고 출력하면 변환된 문자열은 대문자 N, 소문자 D, 공백, 소문자 S, 소문자 C, 공백, 숫자 1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NDSC1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메인 메서드에서 A 타입 변수 B를 만들고 B 클래스의 객체를 넣습니다. 그 다음 B의 페인트 기능을 호출합니다. 실제 객체 타입이 B 클래스이므로 B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딩한 페인트 기능이 실행됩니다. B 클래스의 페인트 기능 첫 줄은 슈퍼점 드로우입니다. 이는 부모 클래스 A의 드로우 기능을 직접 호출합니다. A 클래스의 드로우 기능은 먼저 대문자 B를 출력하고 이어서 디스점 드로우를 호출합니다. 디스점 드로우는 실제 객체 타입인 B 클래스의 드로우 기능을 실행하므로 대문자 D가 출력됩니다. 따라서 슈퍼점 드로우의 전체 출력은 BD가 됩니다.
다시 B 클래스의 페인트로 돌아와 대문자 C를 출력합니다. 이어서 dis.점 드로우를 호출해 대문자 D를 출력합니다. 여기까지의 출력은 BDCD가 됩니다. 그 다음 메인에서 B의 드로우 기능을 호출합니다. 실제 객체 타입이 B 클래스이므로 B 클래스의 드로우 기능이 실행되어 대문자 D가 출력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BDCD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테스트 기능은 정수 n을 받아서 그 수의 약수합이 자기 자신과 같은지를 판별합니다. 약수합을 구할 때는 1부터 n 나누기 2를 한 값까지 반복하며 나누어 떨어지면 합에 더합니다. 반복이 끝난 뒤 합이 n과 같으면 1, 아니면 0을 돌려줍니다. 메인에서는 i를 2부터 시작해 100까지 반복합니다. 각 수에 대해 테스트 기능을 호출해 참이면, 즉 완전수이면 합계에 그 수를 더합니다. 이 범위에서 완전수는 6, 28입니다. 6은 약수가 1, 2, 3이고 합이 6이므로 완전수입니다. 28은 약수가 1, 2, 4, 7, 14이고 합이 28이므로 완전수입니다. 따라서 합계는 6 더하기 28이 되어 34입니다. 최종 출력값은 34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데이터라는 구조체 안에는 문자 C와 정수형 포인터, num 포인터가 들어 있습니다. 메인에서 정수 num을 10으로 초기화합니다. 데이터형 변수 D1과 데이터형 포인터 D2를 만들고 D2는 구조체 데이터 크기만큼 동적 할당합니다. D1의 num 포인터에 num의 주소를 넣습니다. D2의 num 포인터에도 num의 주소를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D1과 D2 모두 num이라는 같은 정수를 가리키게 됩니다. 첫 번째 출력문에서 D1의 num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을 출력합니다. num은 10이므로 10이 출력됩니다. 두 번째 출력문에서도 D2의 num 포인터가 가리키는 값은 같은 num이므로 역시 10이 출력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10, 10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코드를 한 줄씩 읽어보겠습니다. 샵 include 꺽쇠 열고 stdio.h 꺽쇠 닫고 표준 입출력을 사용하기 위해 헤더를 포함한 것입니다. 다음 줄입니다. int f 괄호 열고 int n 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if 괄호 열고 n 작거나 같다 1 괄호 닫고 return 1 세미콜론 else return n 곱하기 f 괄호 열고 n-1 괄호 닫고 세미콜론 중괄호 닫고 이 함수는 f라는 이름의 함수이며 정수형 n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만약 n이 1 이하라면 2를 반환하고 아니라면 n 곱하기 f 괄호 열고 n-1 괄호 닫고 즉 n 팩토리얼을 재기적으로 계산합니다. 다음은 메인 함수입니다. int main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printf 괄호 열고 큰 따옴표 %d 큰 따옴표 쉼표 f 괄호 열고 7 괄호 닫고 세미콜론 중괄호 닫고 여기에서 printf는 화면의 값을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출력하려는 값은 f 괄호 열고 7 괄호 닫고 즉 7 팩토리얼입니다. 7 팩토리얼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7 곱하기 6, 6 곱하기 5, 5 곱하기 4, 4 곱하기 3, 3 곱하기 2, 2 곱하기 1. 결국 계산 결과는 5040, 즉 5040이 됩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포인터 P는 문자열 KOI, 이 A를 가리킵니다. 첫 번째 출력문은 %S로 P가 가리키는 문자열 전체를 출력하므로 KOI, 이 A가 출력됩니다. 두 번째 출력문은 %S로 P 더하기 2를 출력합니다. 이는 문자열에서 한 글자 건너뛴 위치, 즉 OIEA부터 출력하므로 OIEA가 됩니다. 세 번째 출력문은 %C로 별표 P를 출력합니다. 별표 P는 P가 가리키는 첫 글자, 즉 K가 됩니다. 네 번째 출력문은 %C로 별표 괄호 P 더하기 3 괄호 닫기를 출력합니다. 이는 문자열에서 세 글자 건너뛴 위치의 글자, 즉 인덱스 3에 해당하는 2가 됩니다. 다섯 번째 출력문은 %C로 별표 P 더하기 4를 출력합니다. 이는 별표 P, 즉 K의 ASCII 코드 값에 4를 더한 값을 문자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K의 ASCII 값은 75이므로 여기에 4를 더하면 79가 되고 이는 대문자 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 값은 KOREA, OREA, K, 2, 5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페어런트 클래스의 컴퓨트 기능은 매개 변수 num이 1이하이면
그대로 넘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컴퓨트 괄호 넘 마이너스 1 괄호 닫기와 컴퓨트 괄호 넘 마이너스 2 괄호 닫기의 합을 돌려줍니다. 이는 피보나치 수열 계산 방식입니다.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트를 상속받지만 컴퓨트 기능을 오버라이딩합니다. 넘이 1이하이면 그대로 넘을 돌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컴퓨트 괄호 넘 마이너스 1 괄호 닫기와 컴퓨트 괄호 넘 마이너스 3 괄호 닫기의 합을 돌려줍니다. 메인에서 페어런트 타입 변수 OBJV의 차일드 객체를 넣습니다. 그리고 OBJV 점 컴퓨트 괄호 7 괄호 닫기를 호출합니다. 실제 객체 타입이 차일드이므로 차일드 클래스의 컴퓨트가 실행됩니다. 이제 호출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면 컴퓨트 7은 컴퓨트 6 더하기 컴퓨트 4입니다. 컴퓨트 6은 컴퓨트 5 더하기 컴퓨트 3입니다. 컴퓨트 5는 컴퓨트 4 더하기 컴퓨트 2입니다. 컴퓨트 4는 컴퓨트 3 더하기 컴퓨트 1입니다. 컴퓨트 3은 컴퓨트 2 더하기 컴퓨트 0입니다. 컴퓨트 2는 컴퓨트 1 더하기 컴퓨트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넘이 1이하이면 그대로 넘을 돌려주므로 컴퓨트 1은 1, 컴퓨트 0은 0, 컴퓨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 값을 거꾸로 계산하면 컴퓨트 2는 1 더하기 마이너스 1로 0, 컴퓨트 3은 0 더하기 0으로 0, 컴퓨트 4는 0 더하기 1로 1, 컴퓨트 5는 1 더하기 0으로 1, 컴퓨트 3은 0, 컴퓨트 6은 1 더하기 0으로 1, 마지막으로 컴퓨트 7은 1 더하기 1로 2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2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전역 변수로 문자 배열 n이 30칸 크기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기능은 화면에 입력하세요 라는 문장을 출력하고 getS를 이용해 n 배열의 문자열을 입력받습니다. 그리고 n 배열의 주소를 반환합니다. 메인에서는 문자 포인터 테스트1, 테스트2, 테스트3을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1을 호출하면 n 배열의 홍길동이 저장되고 그 주소가 테스트1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2를 호출하면 같은 n 배열의 김철수가 덮어 써지고 그 주소가 테스트2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테스트3을 호출하면 같은 n 배열의 박영희가 덮어 써지고 그 주소가 테스트3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 포인터 모두 같은 전역 배열 n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입력이 세 포인터 모두에 반영됩니다. 마지막 출력문에서 테스트1, 테스트2, 테스트3을 각각 출력하지만 모두 같은 배열을 가리키므로 3번 모두 박영희가 출력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박영희, 박영희, 박영희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수 배열 n에는 73, 95, 82가 들어 있습니다. 정수 합계를 저장할 썸은 처음에 0입니다. 포문에서 i를 0부터 시작해 3보다 작을 동안 반복하며 썸에 n 대괄호 i 대괄호 닫기의 값을 더합니다. i가 0일 때 썸은 73, i가 1일 때 썸은 73 더하기 95로 168, i가 2일 때 썸은 168 더하기 82로 250이 됩니다. 이제 스위치문에서 조건은 썸 나누기 30입니다. 251을 30으로 나누면 몫은 8입니다. 케이스 10과 케이스 9는 해당되지 않고 케이스 8이 해당됩니다. 케이스 8에서는 대문자 B를 출력합니다. 그 다음 브레이크가 없으므로 아래로 계속 내려가 케이스 7과 케이스 6을 거쳐 대문자 C를 출력합니다. 또 브레이크가 없으므로 디폴트로 내려가 대문자 D를 출력합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대문자 B, 대문자 C, 대문자 D가 순서대로 출력됩니다. 최종 출력값은 BCD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정수 C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포문에서 i를 1부터 시작해 2023까지 하나씩 증가시키며 반복합니다. 반복 안에서 i를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즉 i가 4의 배수이면 C를 하나 증가시킵니다. 이제 1부터 2023까지의 수 중 4의 배수 개수를 구해야 합니다. 4 곱하기 1은 4, 4 곱하기 2는 8.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마지막 4의 배수는 2020입니다. 2020을 4로 나누면 505가 됩니다. 따라서 C의 최종값은 505가 되고 출력문에서 이 값을 출력합니다. 최종 출력값은 505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맥스 사이즈를 10으로 정의하고 정수 배열 이즈왓을 선언합니다. 포인트는 -1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이즈엠프티 기능은 포인트가 -1이면 1을 반환하고
아니면 0을 반환합니다. 이즈풀 기능은 포인트가 10이면 1을 반환하고 아니면 0을 반환합니다. 인트 기능은 매개 변수 num을 받아 포인트가 10 이상이면 풀을 출력하고 아니면 포인트를 하나 증가시킨 뒤 해당 위치에 num을 저장합니다. take 기능은 isEmpty가 1이면 empty를 출력하고 아니면 현재 포인트 위치의 값을 반환한 뒤 포인트를 하나 감소시킵니다. 메인에서 int 괄호 5 괄호 닫기, int 괄호 2 괄호 닫기를 실행하면 포인트는 0이 되고 isWhat 0에는 5, 포인트는 1이 되고 isWhat 1에는 2가 들어갑니다. 이제 while문에서 isEmpty가 거짓인 동안 반복합니다. 첫 반복, take 실행 포인트 1 위치 값 2 출력, 포인트는 0이 됩니다. int 4 실행 포인트는 1이 되고 isWhat 1에 4 저장, int 1 실행 포인트는 2, isWhat 2에 1 저장, take 실행 포인트 2 위치 값 1 출력, 포인트는 1이 됩니다. int 3 실행 포인트는 2, isWhat 2에 3 저장, take 실행 포인트 2 위치 값 3 출력, 포인트는 1이 됩니다. take 실행 포인트 1 위치 값 4 출력, 포인트는 0이 됩니다. int 6 실행 포인트는 1이 되고 isWhat 1에 6 저장, take 실행 포인트 1 위치 값 6 출력, 포인트는 0이 됩니다. take 실행 포인트 0 위치 값 5 출력, 포인트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제 isEmpty가 참이되어 반복 종료. 출력 순서를 나열하면 2, 1, 3, 4, 6, 5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 값은 213465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자열 st1과 st2는 로그래밍으로 초기화합니다. 자바에서 문자열 리터럴은 스트링 콘스턴트 풀에 저장되며 동일한 리터럴은 같은 객체를 참조합니다. 따라서 st1과 st2는 같은 주소를 가리키게 됩니다. st3은 u스트링 괄호 쌍따 온표 프로그래밍 괄호 닫기로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흰 메모리에 새로운 문자열 객체가 만들어지므로 내용은 같지만 주소는 다릅니다. 첫 번째 출력문은 st1 이중등호 st2입니다. 두 변수는 같은 리터럴을 참조하므로 참이되어 true가 출력됩니다. 두 번째 출력문은 st1 이중등호 st3입니다. 두 변수는 서로 다른 객체를 참조하므로 거짓이 되어 false가 출력됩니다. 세 번째 출력문은 st1점 equals 괄호 st3 괄호 닫기입니다. equals는 문자열의 내용을 비교하므로 내용이 같아 참이되어 true가 출력됩니다. 네 번째 출력문은 st2점 equals 괄호 st3 괄호 닫기입니다. 역시 내용 비교이므로 참이되어 true가 출력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 값은 true, false, true, true입니다. 다음은 파이썬 출력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자열 A에는 ENGINER 공백 INFORMATION 공백 PROCESSING가 들어 있습니다. B에는 A 대괄호 콜론 3 대괄호 닫기를 저장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인덱스 2까지, 즉 ENG 세 글자를 잘라낸 결과입니다. C에는 A 대괄호 4 콜론 6 대괄호 닫기를 저장합니다. 이는 인덱스 4부터 인덱스 5까지, 즉 NI 두 글자를 잘라낸 결과입니다. D에는 A 대괄호 28 콜론 대괄호 닫기를 저장합니다. 인덱스 28은 문자열의 마지막 글자인 G이므로 결과는 G가 됩니다. 이제 E에는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저장합니다. B는 ENG, C는 NI, D는 G이므로 합치면 ENGNEING가 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 값은 ENGNEING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스태틱 클래스에는 퍼블릭 정수형 A가 20으로 초기화되어 있고 스태틱 정수형 B가 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메인에서 지역 변수 A를 선언하고 10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스태틱 점 B에 지역 변수 A 값을 대입하므로 스태틱 B는 10이 됩니다. 그 다음 스태틱 객체 st를 생성합니다. 첫 번째 출력문은 system.out.println 괄호 static.b++ 괄호 닫기입니다. 현재 스태틱 B는 10이므로 출력은 10이 되고 출력 후 B 값은 11이 됩니다. 두 번째 출력문은 system.out.println 괄호 st.b 괄호 닫기입니다. B는 스태틱 변수이므로 객체를 통해 접근해도 값은 11이 출력됩니다. 세 번째 출력문은 system.out.println 괄호 a 괄호 닫기입니다. 여기서 a는 지역 변수로 10이 출력됩니다. 마지막 출력문은 system.out.print 괄호 st.a 괄호 닫기입니다. 이는 인스턴스 변수 a로
생성 시 20으로 초기화되었으므로 20이 출력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10, 11, 10, 20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자 배열 A에는 ART가 들어 있습니다. 문자 포인터 P는 처음에 널로 초기화되었다가 A의 주소를 대입받습니다. 첫 번째 출력문은 %S로 A를 출력합니다. A는 문자열 전체를 가리킴으로 ART가 출력됩니다. 두 번째 출력문은 %C로 별표 P를 출력합니다. 별표 P는 P가 가리키는 첫 글자, 즉 A가 됩니다. 세 번째 출력문은 %C로 별표 A를 출력합니다. 별표 A는 배열 A의 첫 글자, 즉 A가 됩니다. 네 번째 출력문은 %S로 P를 출력합니다. P는 A와 같은 주소를 가리킴으로 역시 ART가 출력됩니다. 마지막으로 포문에서 I를 0부터 시작해 A 대괄호 I 대괄호 닫기가 널문자가 아닐 동안 %C로 출력합니다. 이는 배열의 각 글자를 차례대로 출력하므로 ART가 이어서 출력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ART, A, A, ART, ART입니다. 다음은 C 언어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문자 포인터 A는 QW, ER이라는 문자열을 가리킵니다. 문자 포인터 B는 QWT, ETY라는 문자열을 가리킵니다. 포문에서 I를 0부터 시작해 A 대괄호 I 대괄호 닫기가 널문자가 아닐 동안 반복합니다. 그 안에서 J를 0부터 시작해 B 대괄호 J 대괄호 닫기가 널문자가 아닐 동안 반복합니다. 각 반복에서 A 대괄호 I와 B 대괄호 J가 같으면 %C로 A 대괄호 I를 출력합니다. 이제 과정을 따라가면 I가 0일 때 A 대괄호 0은 Q입니다. B 문자열에서 인덱스 0이 Q이므로 Q를 출력합니다. I가 1일 때 A 대괄호 1은 W입니다. B 문자열에서 인덱스 1이 W이므로 W를 출력합니다. I가 2일 때 A 대괄호 2는 2입니다. B 문자열에서 인덱스 3이 2이므로 2를 출력합니다. I가 3일 때 A 대괄호 3은 R입니다. B 문자열에는 R이 없으므로 출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면에는 Q, W, 이 순서로 출력됩니다. 최종 출력값은 QWE입니다. 다음은 파이썬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집합 A에는 한국, 중국, 일본이 들어 있습니다. A.add 괄호 베트남 괄호 닫기를 실행하면 베트남이 추가됩니다. A.add 괄호 중국 괄호 닫기는 이미 있는 값이므로 변화가 없습니다. A.remove 괄호 일본 괄호 닫기를 실행하면 일본이 제거됩니다. A.update 괄호 중괄호 홍콩, 한국, 태국 중괄호 닫기를 실행하면 홍콩과 태국이 추가됩니다. 한국은 이미 있으므로 변화가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집합에는 한국, 중국, 베트남, 홍콩, 태국이 들어 있습니다. 파이썬에서 집합은 출력 시 순서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출력되는 순서는 일정하지 않지만 포함된 원소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한국, 중국, 베트남, 홍콩, 태국이 들어있는 집합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추상 클래스 비이클에는 문자열 네임과 문자열을 매개 변수로 받는 추상 메서드 getName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는 getName 메서드는 비이클 네임 뒤에 네임을 붙여 반환합니다. 각 클래스는 비이클을 상속받습니다. 생성자에서 매개 변수 배를 받아 네임과 슈퍼점 네임에 모두 대입합니다. 문자열 매개 변수를 받는 getName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하여 카 네임 뒤에 배를 붙여 반환합니다. 또한 바이트 배열 매개 변수를 받는 getName 메서드도 오버로딩되어 있습니다. 메인에서 비이클 타입 변수 오브제이에 카 객체 스파크를 생성하여 대입합니다. 이때 생성자에서 네임은 스파크가 됩니다. 오브제이.getName을 호출하면 매개 변수가 없는 getName 메서드가 실행됩니다. 이는 비이클 클래스에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비이클 네임 뒤에 네임 스파크를 붙여 반환합니다. 따라서 최종 출력값은 비이클 네임 스파크입니다. 다음은 자바 출력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먼저 페어런트 클래스에는 인스턴스 변수 x가 100으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기본 생성자에서는 dis 괄호 500 괄호 닫기를 호출하여 정수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를 실행합니다. 정수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는 전달받은 값을 x에 대입합니다. 또한 getX 메서드는 x 값을 반환합니다. 차일드 클래스는 페어런트를 상속받으며
자체적으로 인스턴스 변수 x를 4천으로 초기화합니다. 기본 생성자에서는 디스 괄호 5000 괄호 닫기를 호출하여 정수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를 실행합니다. 정수 매개 변수를 받는 생성자는 전달받은 값을 차일드 클래스의 x에 대입합니다. 메인에서 new 차일드 괄호 괄호 닫기를 호출하면 1점 차일드 기본 생성자가 실행되고 여기서 디스 괄호 5000 괄호 닫기로 차일드의 다른 생성자를 호출합니다. 2점 차일드의 정수 매개 변수 생성자가 실행되기 전에 페어런트의 기본 생성자가 먼저 호출됩니다. 3점 페어런트 기본 생성자는 디스 괄호 500 괄호 닫기를 호출하여 페어런트의 정수 매개 변수 생성자를 실행하고 페어런트의 x를 500으로 설정합니다. 4점 이후 차일드의 정수 매개 변수 생성자가 실행되어 차일드의 x를 5000으로 설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getX 메서드는 페어런트 클래스에만 정의되어 있으므로 페어런트의 x값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력되는 값은 500입니다. 최종 출력값은 500입니다. 지금까지 최근 3개년 정보처리 기사 실기 코딩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합격에 한 발 더 가까워지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